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판에서 불교계의 여러 이슈들과 또 사람들을 만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광사 불광법회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불광법회에서 30년 이상 그 사회봉사를 해오신 해안거사 백승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불광법회의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점들 갖다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그 해양거사님 간단한 소개 네. 잠깐 해주시죠. 저는 불광법회에 인연을 맺은 것은 198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덕 스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심경의 변화도 겪었고 불교에 새롭게 접해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0년 거의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회 활동으로는 사회를 주로 보고 그 나머지 작은 봉사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광법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1인 시위 하시느라고 조계사 앞에서 팻말 들고 이러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한테는 이제 낯선 그 이슈예요. 그렇게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광법회의 그 갈등의 발단과 진행 상황, 현재 상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광법회의 가장 큰 이 사태의 원인은 지금 이제 대각회 이사로 계시는 지용 스님의 그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문자가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뒤를 조사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본 결과 8개월의 징역과 예. 2년의 집행유예 예. 재판을 받고 예. 그 횡령한 금액이 1억 8천인이 드러나면서 예. 그때부터 이 불광사태의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 지용 스님에 대한 유죄 판결만 해도 2018년에 시작된 문제 제기가 2021년에야 겨우 그 판결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확인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외에 또 지금 그 지용 스님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용 스님이 우선 유치원 공금 횡령이라는 사건 외에도 예. 중창 불사를 400억이라는 예. 거액의 금액을 썼으면서도 예. 그 중창 불사를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감사를 예. 받아야 마땅하면도 예. 그 재정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네.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량이 청정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정이 투명화돼야 된다. 예. 스님들이든 누구든 돈을 사용했으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예. 바로 청정한 도량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용 스님이 지금 재정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또 우리 식구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지용 스님은 이제 그 광동 문도에서 탈퇴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불광사하고는 이제 아무런 이제 그 인연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의 문제를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전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막후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 지용 스님이 일단은 우리 불광법회 식구들 측에서 볼 때는 네. 범법 행위를 하신 분이고 네. 그렇다면은 제적 대상이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스님이 제적보다도 네. 대각회 이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네.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막구 활동을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대각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근래에
지용 스님의 상자인 동명 스님을 불광사의 주지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하는 과정에 문도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각회와 지용 스님이 합의하에 주지를 발령했다는 것은 아직도 지용 스님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불광법회, 불광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각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불광사는 이제 대각회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그래서 대각회 자체가 또 조계종에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용 스님이 이 문제 제기를 하던 시점에 종단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조계종의 3원장 중에 하나인 포교원의 원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승 총무원장의 어떤 친위 세력인 그 불교광장의 대표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종단 권력에 거의 정점이 서 있던 시절인데, 그 어떻게 이 신도분들께서 이런 막강한 스님을 상대로 도량 그 청정 정상화 운동을 이렇게 그 뜻을 갖다가 내게 됐는지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 광덕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회에 참석하고 한 그 긴 역사는 바로 청정한 도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청정한 도량 속에서 청정한 스님 속에서 지도를 받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지정 스님, 지금 우리들의 창건주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분도 결론은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건주직에서 물러나라. 그래서 재판의 결과 지정 스님도 은처의 의혹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99년 이전 거에 대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지만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은처의 개연성이 높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광회 측에도 스님은 회주는 서원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견고해서 수행이 탁월하고 청정한 스님이 창건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은처의 의혹이 발견됐다는 것은 자격 상실인데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불광법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막아내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광덕 스님이 물려준 이 청정한 도량을 끝까지 좀 지키고 싶고 스님의 수행장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수행장소입니다. 그 수행장소 공간이 청정할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불국토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게 좀 맑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불광사를 얘기를 하면은 광덕 스님 얘기를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광덕 스님한테 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여태까지 신행을 갖다 지속해 오고 있고요. 그 한국 불교사에서 특히 이 제가 불교는 이 광덕 스님하고 또 인연이 깊은 것도 있습니다. 봉원사 주지하실 때 봉원사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 젊은 불자들을 막 거기서 수행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광덕 스님의 어떤 그 정신 내지는 사찰 운영의 그 기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광덕 스님의 큰 표 속에서 또 선언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 선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맹정진에서 바람일 국토를 만들어가자. 이상의 세계, 이 밝은 세계를 만들어보자. 그 선언이 이 가장 골자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선언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이 불교 문화입니다. 근데 광덕 스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고, 또 하나는 나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행동자가 되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돼서 주체자가 되라. 이런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님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불자가 스스로 나의 길을 개척하는 나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광덕 스님께서는 출발점에 승과 제가를 구분한 게 아니라 승과 제가 합쳐서 공동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봅니다. 평등한 가운데서 서로 협력 관계가 되는 거지 주종의 관계는 아니다. 그 큰 스님께서 아마 우리 불교 종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이미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단이 주종의 관계를 이룰 때는 이건 도량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전법을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제가와 승가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바로 청정한 도량이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광덕 스님께서는 그걸 간파하시고 불강법회를 창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강법회를 처음 만들 때 광덕 스님이 만약에 사찰이 필요했다면 큰 화주를 잡아서 아니면 종단에 의뢰를 해서 큰 사찰에 주지로 발령이 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근데 제사나 이러한 제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찰이 먼저가 아니라 법회가 먼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태어난 것이 불광법회인데 지금 사측에서는 불광사 속에 불광법회가 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일반 불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바로 불교를 현대화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주종의 관계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법이 잘 전달이 되고 청정한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이신 거죠.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찰보다 법회가 먼저다. 네.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네네. 예, 제자들이 있었고 사찰이나 그 도량은 나중 문제였으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부패한 승려에 맞서서 이제 사찰을 정상화하는 네. 거기에 이제 제가울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온 것이 이 지금 불광법회의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 불광사는 이제 그 주요한 대목에서 우선 그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얻어냈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유치원에서부터 급여를 부정 수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지용 스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갖다가 2021년에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최근인 그 2023년 9월 13일 날에는 불광법회의 법회를 갖다가 방해했다는 이유로 네네. 불광사 스님들한테 대중들한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갖다가 네. 해라라는 판결을 나왔단 말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 사측에서는 이 불광법회나 불광회칙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도 맞이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2020년 4월 14일 날 동부지방법원 지부로부터 불광법회의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법회를 진행할 때 바로 사측에서는 여러 종문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법회 중에 들어와서 확성기를 들고 방해하는 사건을 주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00만 원이라고 하는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방해 활동을 한 것이 2023년 금년에 예. 9월 13일 판결이 예. 1억 이상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광법회가 활동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예. 단지 아쉬운 것은 스님이 하는 불광사의 역할에서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것은 사실은 불광법회 취지를 잘 모르는 예. 곳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약에 우리 불광법회 취지를 만약에 아셨더라면 그런 판결은 안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불광법회를 기관으로 근반으로 해서 불광사가 있는 거지
불광법회에 식구도 없는데 불광 선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회 도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 불광사가 아무튼 그때 2018년부터 계속해서 그 이제 스님들하고 갈등이 18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게 자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네. 신행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 기존의 불교는 그 스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네네. 같이 하거든요. 네. 스님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네. 스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뭐 수행도 하고 네. 교육도 받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광사는 어떤 그 신도들로부터 부정당하는 네. 스님들의 지도를 갖다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매주 일요일 날 일요법회 이 네. 광덕 스님 때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법회죠. 네. 네. 예. 이거 진행하는 거 있고 여기 아마 지금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일요법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불교의 거의 처음에 효시가 되는데 예. 지금 매 주마다 최소한 4,500명 이상이 모입니다. 큰 집단이죠. 그럼 그러시고 우리가 이 법회를 스님의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덕 스님께서 애초 처음부터 제가자들이 법회 진행은 제가자가 해라. 그래서 저도 저 사회를 보게 된 거고 또 일례도 제가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합의식이라고 상을 당했을 때 우리 식구들이 연합원들이 가서 이 상가댁에 가서 기도 올리고 스님들은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되냐면 수행과 기도에 중심을 둬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일은 제가자에게 다 맡기고 스님은 수행 정진에 노력을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사실은 스님 중심이 아니라 법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 법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번에 2018년부터 이렇게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우리 불광패 식구들이 자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스님한테 맡겨서는 청정한 도량이 되기가 어렵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뭐 개인이 어떤 일개 개인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이 참여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여법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교 문화 산책 또는 기초 교리, 영어로 배우는 금강경, 또 선무도, 또 여러 가지 유마경 이렇게 경전 공부 5개의 파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불교 문화 산책을 우리 법진 거사라고 하는 분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매달 2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월 1회로 경북궁, 정동, 명동 일대를 직접 나가셔가지고 통신 장비도 갖추고 해서 참여하는데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참여할 때마다 거의 30명 정도 그 참여를 하셔가지고 아주 그 결과가 굉장히 보람차다 그럴까요? 아주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16일 날 진행이 돼서 그때도 한 26분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누구의 어떠한 뜻도 아니고 그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회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법회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그 자긍심이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문화 산책에서 이제 고궁이라든가 그 지역 그 유적지
하는 답사, 일종의 답사 프로그램이네요. 그 다음에 경전 독송은 지금 경전 공부는 지금 영어로 배우는 금강경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금강경은 안 합니까? 금강경 그 독송은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매일 예. 대웅전에서 금강경 독송을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 팀을 맡으신 팀장님이 지금 사실은 사중에서 기도의 평상시 기도를 협조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와중에도 금강경 독송팀을 만들어서 네. 지금 108명을 목표로 예, 팀을 지금 만들면서 원을 세우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는 것은 경전을 영어 그 거사님께서 예, 포교사신데 예, 그 영어 쪽으로 아주 능통하셔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런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1법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1법회도 지금 이제 사중법회와 겹치지 않게 예, 학원에 입신만은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그러나 시간을 변경해서 11시 반을 정해가지고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중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일요법회는 불광법회의 오랜 역사성 속에서 수십 년간 진행해 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중에서는 어떤 그 법회를 하고 있습니까? 사중에서는 지금 전 스님들이 토요법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칙으로 우리 불광법회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토요법회는 인가된 것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명등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예, 어떠한 형태가 결정될 때는 예, 거기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새로 발령나신 그 동명 스님께서 불광법회라는 말을 빼고 홍보지를 활용합니다. 예, 그런데 불광법회라고 하는 말을 토요법회 때 쓰고 있습니다. 불광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방해할 수 없지만 불광법회는 우리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도용해서 쓴다는 건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토요법회는 그쪽에서는 우리를 불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측에서 볼 때는 그쪽이 불법이다. 그 광덕 스님부터 이어져 온 그 그렇죠. 불광법회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 예. 예. 그걸 부정하고 그 뭐 스님들을 대거 동원해서 예, 법문을 하지만 법회 식구의 참여 수가 뭐 한 5, 60명, 예. 뭐 또 유명한 스님을 모시고 왔는데 조금 숫자는 늘더라고요. 예, 근데 언제까지 그런 스님을 모셔다가 토요법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훌륭하신 스님보다도 청정한 스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법회에는 심지어는 뭐 7, 800명도 오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그 일요법회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회 절에서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국수나 비빔밥이라도 먹고 헤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일요법회 5, 600명씩 이렇게 모이시면은 그분들 뒤풀이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중이 쪽 안 될 텐데. 토요법회 말씀하시는 일요일 날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가장 불광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등 모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단위의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법회가 끝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구법회가 예, 법회가 끝나면 보강당에 꽉 찹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음식을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고 아,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절에서 저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양관을 개방하지 않고 예, 최근에 뭐 공양관을 일부 개방해서 예, 스님들이 쓰는 거로 하고 있고 예, 전체적인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지금 공양관 폐쇄, 우리 법회에서 쓰고 있던 사목도 폐쇄해서 활동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상태이지만 예. 우리 식구들 자체가 예, 보강당에서 예, 각자 음식 준비해가지고 예. 아주 화기애애하게 예. 많은 그 숫자들이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불광법회에 반하는 그 스님들 쪽은 토요일 날 법회,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마이너한 규모로 하는 법회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 지금
최근에 예. 저희가 이것도 하나 기본 불강 기본 교육을 했습니다. 예. 이번 일요일 날 종강이 되는데 예. 사실은 이 기본 교육 같은 것은 옛날에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개설했던 강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법회장님이 중심을 해서 예. 우리가 불강 기본 교육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1시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 일요일마다 교육을 했습니다. 예. 13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예. 이번 일요일 날 수료하시는 분이 115명입니다. 예. 근데 사측에서는 9월 달부터 기본 교육을 동참금을 받고 합니다. 예.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든 차별화가 좀 되는 과정이고, 예.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동명 스님이 오셔가지고, 예. 화합 기도 1080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예. 화합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동참금이 얼마냐면 108만 원입니다. 예.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108만 원이 없는 사람은 화합도 못합니까? 예. 그렇죠. 지금 화합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 거기에 바로 108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화합의 뜻이 없지 않냐. 예. 하나의 어떠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화합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먼저 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스님들의 참회는 간 곳이 없고 예. 보이는 어떤 기도로 미화를 시켜서 문마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미혹함이 보여서 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도 저 집안에 뭐 인연이 깊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광덕 스님 계실 때도 무슨 그 기도비나 등값 같은 게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광덕 스님의 가장 큰 그 뜻은 절대 신도들의 이 법등 식구들의 주머니를 건들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 십시일반으로 내시게 하셨고, 예. 불광사 건축물에 전에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예. 시주를 하신 분들. 예. 지금 그 명판이 없어졌습니다. 음. 없고 지금 400억 이상의 돈을 거뒀는데 그 용처를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갖다 네, 감사를 거부도 거부하니까. 하고, 예. 그 많은 그 보시금을 낸 분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예. 광덕 스님은 그래서 제가 스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스님의 명성으로 봐서는 네. 얼마든지 큰 금액을 불러들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가 쉬울 정도의 난 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한 뜻은 다 저버리고 평등한 마음으로 같이 십시일반하자. 같이 하자. 평등한 뜻 그 기반을 바탕으로 같이 하자는 그 원리가 크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법등 가족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해서 불광사 건물이 잠실별에 쓴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한 유지가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은 지용 스님이 큰 건물을 졌지만 그 청정한 뜻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지용 스님이 자기 쌈짓돈 내가지고 건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신도들이 다 낸 건데. 스님이 그 돈 다 뭐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2018년부터 벌써 몇 년째니까 6년 예, 되네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도 기본 교육에 뭐 130명이 지원해서 네. 15명이 수료를 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 멀쩡한 싸움 없는 절에서도 이 정도 숫자를 교육해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그 원력이 대단하구나. 네, 그렇죠. 그 뭐 기본 교육을 일요일날 한다서 얼마나 뭐 큰 뭐 높은 질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기본 교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바로 우리 정상화를 이끌고 예. 청정한 도량으로 만들고 예. 스님의 중심이 아니라 예. 우리 제가불자가 중심이 돼서 이 도량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덧붙여서 지난번엔 이렇게 우리가 예. 명등 보살님들의 그 우리 명등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등 회의 자체적으로 예. 우리가 워크숍을 차량 2대를 빌려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스스로 계획 세우고
그래서 점점점 이 불광법회는 흔들리는 법회가 아니라 점점 단단해진 법회가 됐고 네. 이젠 청정한 스님만 모시면 되는 법회가 됐습니다. 예. 그러나 지용 스님이나 지금 동명 스님이나 그 외 스님의 이미 세속화된 스님은 모시기 어렵다. 불광 회칙에도 반드시 나와 있다. 예. 그걸 우리는 회칙을 지킬 뿐입니다.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그 2018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조계사 앞에서 이 시민들이 그 교단의 이제 적폐 청산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불광사에서 그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이 법회를 갖다가 한번 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는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싸워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저희는 이제 시라고 하지 않고 예.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지. 예. 이게 무슨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뛴다면 뭐 그냥 시라고 되지만 예. 저희는 시를 수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지정 스님의 창건주직을 내려놓지 않고 예. 자꾸 이 거짓말을 뭐 번복하니까 예.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봉불사 그 집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봉불사 1인 시가 시작되면서 이 불광사, 그 다음에 화광사, 동명사, 조계사, 봉은사 또는 지용 스님이 계셨던 금강정사 예. 여기를 시를 작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봉불사를 3번을 내려가서 봉불사가 지금 이제 창건주로 되어 네, 창건주도 있는 지정 스님이 계시는 곳, 예. 계신 곳에 가서 저도 그 일부분 한 3번을 1박 2일,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예. 보면서 시의 필요성이 점점 느껴지는 건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그 고된 일이지만은 이것은 지속되지 않으면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를 누가 조직적으로 해서 시킨 게 아니고 네. 우리 거사님과 보살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 지금도 이거를 누가 하라 마라 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벗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래서 벌써 한 300여 회 진행이 됐고 네. 참여하실 때마다 4-5분이 참여하시고 예. 최근에는 토요법회에 집회 신고를 하고 한 40-50분씩 어느 때 한 100여 분이 집회 신고 토요일날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토요법회에 이름 있는 스님들이 우리 법회를 와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고맙지만은 정상화되지 않은 이 법회에 스님들이 동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이건 스님들끼리 카르텔 밖에 안 된다. 예. 바로 이 불법을 바로 지키는 스님이라면 불광패 토요일에 와서 법문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승려로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갈등이 있는데 한쪽에만 키워놓으면 이렇게 편가르기에 편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불광법회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이제 불광법회 수행 정진의 어떤 1차적인 목표, 뭔가 좀 가시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우선 가장 큰 거는 다른 거 욕심 없습니다. 예. 우리 법회 식구들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청정한 스님이 아닌 분이 창건주를 하고 있으니까 내려와라. 그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예. 그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모아 썼으면 예. 밝혀라. 예. 왜 못 밝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뭘 하려고 안 밝히고 안 물러나는지 이 중생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예. 청정한 스님을 모셔다가 예. 지도자로 모시고 우리가 광덕 스님의 그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은 겁니다. 예. 한간에는 우리 회담 스님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 또는 우리 법회장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사유하려고 한다. 예.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다. 이게 음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 사유화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오히려 이 창건주가 사유화하는 거는 말이 돼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갈라치기 말씀하셨는데 예. 최근에 있었던 하나 말씀을 드리면 토요법회에 우리 대각회 이사장님이신 보광스님이 오셨습니다. 보광스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광스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용스님의 후광으로 예. 지용스님이 이 불광패를 사유하려고 하는 그 뜻을 후원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법문을 하실 때 밖에 있는 사람은 나뭇가지고 이파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떠들어 봐라. 불광사를 팔 수는 없다. 예. 빼앗을 수는 없다. 예. 마치 시위하는 사람이 예. 뭐 불광법회 불광사를 사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이간질을 지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신중님이 밖에 있는 너희들을 철퇴를 내릴 것이다. 예. 뭐 이게 저주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고. 스님으로서 법문에 예. 갈라치기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예. 밖에 있는 시위하는 분들을 철퇴로 내린다는 그 말은 도저히 수행자로서 예. 승려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사과해라. 예. 근데 아직 답변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스님이 대각회 이사장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께서 동대 총장 되실 때 논문 표절 사건이 크게 드러났었죠. 표절 총장이신데 참 여러 가지 또 구업을 계속 짓고 그 저는 계시네요. 최근에야 예. 보광스님에 대해서 알았지 그전엔 보광스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 네. 또 제가 듣기로는 뭐 그 불광법회, 일요법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사 감금 사건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예. 저희가 일요법회의 백중 기도를 끌어들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일에는 예. 식구들이 이 그 백중 기도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광덕 스님이 바로 일요법회를 만든 것도 우리 불자들이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예.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지만은 백중기도를 꼭 평일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요일 법회를 끌어들이자. 예. 그래서 일요일 법회를 끌어들여서 작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육제 때 막제 전주입니다. 예. 우리 그 본공 스님께서 오랜만에 예. 그 시식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 식구들이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신다고 나름대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스님이 안 나타나시네요. 저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우리 형제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봤더니 스님은 6시 반에 오셨답니다. 아, 새벽 6시 반. 예. 그 다음에 풀려난 게 1시 반입니다. 예. 세상에 스님이 6시 반에 오신 분이 1시 반까지 그 안에 계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불광사 안에 어딘가에 네. 모처에 그냥 이렇게 그날따라 제가 불광사에 도착했던 사무실이 깜깜하게 평상시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는 바람에 풀려났고 그 통화 내용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조심하게 살피고 있는데 마침 동명 스님이 매일 경제에 예. 사회이사 칼럼을 쓰셨습니다. 예. 거기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본인이 본공 스님에게 반대편 백중 시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고 아주 부드럽게 권유를 했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없고 예. 본공 스님이 연락을 안 해서 우리 법회 측이 매우 혼란스러워가지고 엉뚱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예. 스님이 당황스러워라는 말씀을 그 칼럼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종무실장이로 한 분이 또 거기다 뭐를 보냈냐면 일지를 보냈습니다. 본공 스님의 행적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스스로 뭐라고 썼냐면 실장과 스님이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답니다. 뭐 재수와 간수네요. 그래서 그럼 스님은 다른 스님하고 그런 관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스스로 저는 볼 때 간금이라고 자인한 거라고 저는 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벽보에 예. 대자보를 썼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공 스님 스스로가 참여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문에 쓴 건 뭐고 본인들의 대자보에 쓴 건 뭡니까? 이거는 스님으로서는 이렇게 이중적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모순점을 드러냈고 예. 분명히 이거는 스님을 감금했다는 증표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주장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때 1시에 풀려나셔가지고 그래서 막제는 제대로 치우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님을 기다리다가 막제는 잘 치렀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약간 술렁했죠. 네, 스님이 그 예, 안 계시니까. 집전하지 네, 네. 못하시고 네, 네. 예, 예. 그래서 해담 스님이 집전을 하시고 아, 우리도 본공 스님이 해담 스님의 상자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됐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아니 은사가 계신데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 못 나타나셨습니다. 안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못 나타나신 못 거죠. 나타나신 네,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일, 코미디 범죄 같은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글쎄 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긴 시간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불광법회에 지금 같이 하시고 있는 대중들 내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불자들 국민들한테 이 불광법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더 해주실 말씀이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마무리 삼아 해주시죠. 불교가 이렇게 된 거는 저희들의 등한시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스님을 따라다니는 신도가 되다 보니까 스님을 너무 신격화시키고 예. 승권주의에 빠지게 한 원인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제가 불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예. 이 모습은 우리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님의 옷깃을 스치면 죄도 멸한다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스님을 도와주는 것은 견제해서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스님을 자꾸 악마화시키거나 괴물화시켜서는 안 되는, 너무 지나친 말이 될 수 있지만은 예. 스님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세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속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면 비리가 거기서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종속된 신앙은 기복신앙밖에 안 됩니다. 내가 중생에서 거듭나는 건 내가 거듭나는 거지 스님이 건져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벗어나는 게, 깨어차는 게 중요하지 스님의 손길에서 내가 기륭화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기륭화복은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타오르는 횃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불교가 재정 투명화를 반드시 이뤄서 청정한 스님이 활기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되길 바라는 것이 불광법회 식구들의 원입니다. 예. 그리고 지정스님 창건에서 빨리 내려오고 네. 지용스님 회계감사 빨리 받으시고 네. 이상입니다. 예. 불광법회가 그 신도들의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주인적인 활동으로 사찰 정상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선도적인 사찰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하고 신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뭐 가운데 철조망 치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듣고 그랬었는데, 불교 집안에서는 사실은 자기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이 골치 아프고 이런데 내가 끼기 싫다. 그러나 불광법회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섰을 때 한국 불교의 미래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 교육하면서 신도들을 계속 배출해낸다는 것이 저는 특히 좋았고요. 네. 예, 앞으로도 더욱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